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운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소년과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기숙사에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기숙사 학교에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기숙사에 보내놓고도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죠. 진료실에서도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의 고민들을 많이 듣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어떤 요인을 가지면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 요즘 너무 많아요. 그죠? 많고 뭐 제가 특히나 이제 많이 만나는 과학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이외에도 요즘에는 뭐 이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숙사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사실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생기거나 이 기숙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못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 혼재하는 곳이 기숙사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기숙사가 어려운 학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대처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혼자서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들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집과는 다르게 독립된 공간이 조금 적고 학교라는 어떤 이 연장선상에서 기숙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하고 또는 본인이 힘든 부분들을 잘 꺼내지 못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시간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어떤 빨간불들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감정 처리가 조금 미숙하다. 공부는 잘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조금 잘 안 되고 또는 이런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들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좀 의존적이다. 또는 주변의 어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어떤 방식에 의지한다고 하면 이 기숙사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숙사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면 너무나 편하겠죠. 근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 친구 사귀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나 또는 이제 쉽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 관계가 유지가 조금 어렵거나 또는 룸메이트와 생활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불편하거나 뭐 그런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보다도 오히려 기숙사 생활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기숙사는 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는 공간인데 내가 소외당하고 또는 내가 뭔가 어울리지 못하고 아니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들 기숙사에서 어떤 행복감을 이제 어떤 조절하는 데에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어떤 대인관계의 능력들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기숙사 생활은 좀 힘듭니다.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게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나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견디기가 좀 힘들고 웬만하면 내 중심적으로 세팅을 하거나 또는 뭔가 내가 계획된 대로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숙사라는 공간은 이 규칙도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내 수면 패턴이나 내 공부 패턴과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도 거기에 좀 적응을 해서
이 수능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예를 들어 태권도를 아침 7시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몇 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고 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고 뭐 어쩐 뭐 또는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 친구가 뭐 밤에 조금 이제 뒤척이는 행동을 한다 그것도 역시나 스트레스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낮을수록 오히려 이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요즘에는 워낙 뭐 인스타나 아니면 SNS를 통해 가지고 이 비교의 문화가 많기 때문에 꼭 기숙사 생활을 해도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비교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오프라인으로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되게 힘듭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공부하고 뭐 이제 기숙사에 같이 잠을 자고 이런 24시간 동안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어떤 이 비교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친구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저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적어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본인과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중점을 지키지 못하고 주변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 기숙사로 인해서 얻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기숙사 생활에 사실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으면 그럼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요인을 가진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고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인데 결국은 우리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가진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방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잘 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을수록 또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결국 스스로에 대한 감정 조절 능력이 길러지면 후천적으로라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어지면 기숙사에서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오로지 공부나 아니면 기숙사 학교 생활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뭐 이런 어떤 저희가 하는 인증론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학교에 가기 전에 기숙사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어떤 이 치료를 해서 이런 어떤 인지 능력, 그러니까 감정 조절 능력들을 길러서 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우리가 수년간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도 이런 어떤 감정 조절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친구들이 기숙사의 어떤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기숙사 생활에 어려움을 기르고 있다면 뭐 무조건 참아 아니면은 뭐 기숙사에서 뭐 나와 이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어떤 감정 조절 능력들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